안녕하세요. 망담소 이번 시간은 우리 경제와 또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뉴스를 망담소만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요, 한국일보에서 3월 8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단 좋은 소스거리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목은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4,1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1,230만원 격차라는 제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뭐 좀 기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살펴보면요, 상위 500대 대기업 가운데 129곳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초임이 4,100만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것, 그리고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중 14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직 평균 연봉은 2,870만원이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통계상 표본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요, 그래도 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둘의 차이가 이미 벌어진 지 오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는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높은 마진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격 결정권을 대부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어떤 산업적인 흐름들을 보면 제조보다는 유통, 혹은 IT 쪽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우월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일단 그 규모의 경쟁입니다. 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실제 높은 이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브랜드나 혹은 포지셔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고객 점유율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제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고 고도화시키는데 많은 부분 투자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와 연결돼서 이걸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고도화된 시스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겹붙여서 실제 새로운 신사업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본력과 혹은 정보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삼성이 자기네 군수 관련된 회사들을 다른 타 회사한테 매각하고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에 매달리는 것 또한 실제 관련된 여러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삼성바이오 어떻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막중한 일의 무게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루게 되는 여러 예산도 상당히 크고요. 관리하게 되는 어떤 채널도 접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칼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어떤 시스템 때문이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누려왔던 이익들을 앞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효율성을 갖다가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팀별로 혹은 조직 단위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핵심과 관련된 노력,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짊어지게 되는 가장 큰 무게감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연봉이 높은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건요,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 중소기업하고 연봉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가면 나보다 먼저 그 기업에 간 실력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기업이 훨씬 더 중소기업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단순히 그 연봉 차이 때문이라면 사실상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절벽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대기업이에요. 그 대기업에서 어느 직무를 맡아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전문성이 단순히 자칫 어느 특정 관리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나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 쉬운 50 전후 나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어떤 순간에 직면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서 같이 고민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봉만을 쫓아서 회사에 들어가고 여러 회사들을 전전하면서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분들, 특히나 연봉 절벽에 빠져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맞이할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은 좀 뻔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명예퇴직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촬영일 3월 13일입니다. 기준으로 아침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실제 금융권 인력 자체가 약 2년 전에 비해서 4% 정도, 인원으로 따지면 6,348명이고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요, 구조는 줄어든 직원들 대부분이 중하위 직원들이고요. 늘어난 직원들은 임원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금융권의 어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63.4%에서 48.8% 이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각각. 근데 왜 이렇게 벌어놓고 다들 많이 자르시는 거죠? 일단 그건 높은 분들이 많이 아시겠죠?